자, 다음은 이제 목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는 이제 목소의 슈퍼스타죠. 아르노앙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작년 10월에 방문을 해서 이제 아르노앙트하고 19년 빈티지 바틀링 된 걸 테스팅하고 이제 2021 빈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르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 빈티지는 상당히 어려운 빈티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포도밭들이 거의 서리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2021 빈티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라지급의 많은 피해를 줬는데 2021 빈티지는 특히 이제 프레메크루 포도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목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르보, 테르송, 그다음에 슈벌리에 같은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피해가 컸다고 하네요. 아르노앙트가 21 빈티지에 대해서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잔인한 빈티지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서리의 피해로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곰팡이 피해였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 때문에 곰팡이와 질병의 영향으로 포도나무의 컨디션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수확 때 인부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었다고 하네요. 평균 수확량은 2020 빈티지에 비해서 무려 60% 정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헥타르당 16 헥토리터 건진 건데요. 이 수치는 부르고뉴 블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 중에 이제 플레리 몽라시아 프레메크루 샹갱이 있잖아요. 샹갱 같은 경우에는 7 헥토리터 정도였고 다행히 포도는 좀 잘 익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에는 포도의 상태가 좀 좋아져서 잠재적 알코올 도수가 12.5도에서 13도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의 퀄리티가 좋아서 추가적인 가당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줍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 세프트글로나 이제 플레밍 몽라시아의 프레메크루, 그 레레페, 그 다음에 샹갱, 그 다음에 목소 프레메크루는 이제 구데도르는 아주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이 생산됐다고 해요. 생산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마 올해 12월 정도에 이제 2020 빈티지를 배당을 받을 건데 2021 빈티지가 이제 걱정인 거죠. 이렇게 생산량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아르노앙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작가님도 알겠지만은 2019년 출시되면서 일부 와인들이 막 200% 이상 오르고 했었잖아요. 원가가. 근데 만약에 2021이 60이 날라갔다 그러면 또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다음은 앙리 보아요입니다. 그 앙리 보아요의 아들인 이제 기욤 보아요는 2021 빈티지는 서리로 큰 피해를 입었고 습한 여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포도밭에서 발병을 해서 곰팡이 때문에 포도밭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운 빈티지였다고 합니다. 4월달에 이제 기욤 만났을 때 얼굴 그때까지도 까맣게 타 있었잖아요. 포도밭에 하수가 있어가지고 포도밭에서 계속 일만 했대요. 진짜 너무 힘들었대요. 2021.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와인 만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빈티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욤은 9월 23일 날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포도의 퀄리티는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레드 와인은 50%, 화이트 와인은 무려 70%가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본래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너무 작아서 밤마다 이제 다 섞어서 이제 프레메크루로 섞어서 출시하려고 했는데 뭐 포도밭의 개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작은 수량이지만은 각각 프레메크루를 따로 생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뉴요크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고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 30%의 뉴요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그 와인의 퓨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토나주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2021 빈티지는 투명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빈티지로 이제 플레밍 몽라쉐 중에서도 이제 큐세리라든지 클로드나 무세르가 아주 특별했다고 하네요. 기대가 돼요. 2021 빈티지 배럴에서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2022 빈티지부터 이제 기욤 보아요가 자신의 이름을 딴 와이너리를 또 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포도밭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 포도밭 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을 올리죠.
그렇지. 왜 그럴까? 대추가 파돼 있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앙리부아이어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기온바이하고.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른 집은 아니었는데 가격이 꽤 오를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자, 다음은 샤샤뇽 몽라쉐입니다. 샤샤뇽 몽라쉐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버나드 모로입니다. 여기 좀 문제가 있었죠. 이제 동생인 베너드 모로가 일부 구획을 가져가면서 버나드 모로의 경작 규모가 이제 더 적어졌죠. 그래서 이제 2021 빈티지는 네고시앙에서 포도를 좀 확보해서 와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역시 실패했다고 하네요. 왜냐면 포도가 거의 한 60-70% 이상 날아갔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부르고뉴 지역에 비해서 수확량이 그렇게 재앙적이기까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평균 수확량은 이제 뭐 25에서 30 헥토리터로 2016 빈티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수확은 이제 9월 20일에 시작이 되었으며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2.5도에서 13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큐베에서는 발효를 좀 더 길게 진행을 했고 아주 약간의 보강을 하였으며 이제 말로라틱 퍼멘테이션 이후에 와인의 품질이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샤샤뇽 빌라지도 아주 좋았지만요. 제가 이번에 테스팅한 와인 중에서는 바따 진짜 맛있었고요. 바따 2021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랑루쇼 아주 좋았고 모르조 그 다음에 뭐 샹게 말트로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2021 빈티지가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19, 20에 버금가는 퀄리티는 하지만 스타일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빈티지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양이다. 자, 다음은 폴피오입니다. 띠리가 말하는 이제 2021 빈티지는 매우 어려웠대요. 정말 어려웠는데 뭐 본인이 돌이켜보면 2016 빈티지만큼은 어렵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확량은 약 한 60%에서 70% 정도를 잃어버렸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각각의 AOC 와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확은 9월 17일부터 진행을 하였는데요. 포도의 상태가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수확 후 발효 시에도 건강하게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큐베마다 이제 과도한 오크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요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의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1.7도에서 12.7도였으며 레드 와인은 12도에서 12.5도였다고 합니다. 딱 부분이 좋은 알코올 볼륨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랑몬타뉴, 그랑루시오, 그 다음에 라로마네가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제가 올해 유일하게 테스팅 못한 게 바따예요. 왜냐면 바따가 보통 그 300리터, 250리터 그 통 하나로 만들거든요. 근데 2021년은 겨우 100리터 딱 한 배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출시가 되면 120병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쟁이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어려운 2021 빈티지였냐고 생각을 하면 그 샤샤뉴 같은 경우는 버나드 모로 집 바로 앞에 있죠. 이제 그 뱅상제서 테오하고 테스팅을 같이 했었는데 이 집에서 뱅드 더블 와인이 나와요. 2021년에. 뭘 했냐면 얘들이 만드는 그랑크루 하나 있죠. 슈발레 몽라쉐. 그 다음에 샤샤뉴 몽라쉐 중에 프레메크루인 이제 라로마네아와 테트두 글로 거기에 먹소 베리에 이게 생산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를 다 섞어요. 페리에와 슈발리에 샤샤뉴 2개의 프리메크로 섞어서 뱅드 더블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오스카라는 와인이 생산이 됐는데 딱 800병 버틀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와인들로 3,500병, 4,000병까지 와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와인을 못 만드니까 왜냐면 생각해보자. 슈발리에 몽라쉐 기껏 해봐야 원래 150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줄었으면 50병도 못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페리에 다 섞은 거죠. 아주 맛있었어요. 뱅상렌서의 테오가 2021 빈티지를 굉장히 재미난 빈티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리니 몽라쉐입니다. 플리니 몽라쉐는 이제 플리니 몽라쉐는 지존이죠. 르플레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플리니 몽라쉐의 2021 빈티지는 클래식의 귀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웠던 2018, 19, 20
빈티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더웠던 날씨 때문에 이제 그 아로마틱한 풍미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21 빈티지는 굉장히 아로마틱한 와인들이 생산이 됐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생산량은 아주 적었지만 특유의 이제 플로럴하면서도 하늘하늘한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하네요. 르플레버의 디렉터죠. 이제 브리스. 이제 2021 빈티지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서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두 번째 곰팡이와 병충해로 인해서 어려웠던 빈티지인 2004 빈티지를 떠올리게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이분 포도밭에서 일 안 하거든. 완전 장사꾼이시거든. 그때는 앙클라우드 르플레브가 일할 때고 이분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 양존이 뭐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가족으로서 앙클라우드 르플레브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단지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오너를 했는데 아마 앙클라우드 르플레브 여사의 딸이죠. 딸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안에 테이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넘어서 2021 빈티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빈티지에 비해서 수확량이 이제 6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수확은 9월 22일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플레닝 몽라시의 이제 프리미크루인 이제 플라테이르나 이제 블라니 슈벌레의 몽라시의 수확량은 굉장히 처참했다고 하네요. 수확 이후에 과실을 체크를 해보는데 이제 평년보다는 이제 산이 좀 높았고 처음에는 이제 묽은 느낌이 많이 났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이제 와인이 이제 집중도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말로라틱 퍼멘테이션 이후에 와인의 품질이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고 많은 것을 바꿨다고 하네요. 2021 빈티지는 이제 퓨어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와인이며 특히 이제 몽아쉐와 플리니, 꼼보트, 퓨셀이 아주 뛰어난 품질을 지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이제 2021 빈티지에 대한 빈티지 서머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 빈티지는 생산자들이 이제 무척이나 힘들었던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산자들이 이제 4월에 있었던 서리의 피해로 포도밭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서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확량도 당연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수확기에 포도 상태가 꽤 괜찮았다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2021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가 있기 이전의 빈티지였던 이제 90년대, 80년대 빈티지를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부르고뉴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퓨어하면서도 이제 하늘하늘한 피노누아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이제 접근성까지 아주 좋은 빈티지라고 생각이 돼요. 2018, 19, 20 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빈티지잖아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근데 2021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물빈이다, 망빈이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배럴 테스팅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하늘하늘하고 피노누아의 특징을 잘 살린 빈티지라서 그래서 원래 이게 피노누아다, 원래 이게 클래식한 피노누아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작가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2020 빈티지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2020 빈티지가 출시되기 전에 2021 빈티지가 수확량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21 빈티지가 똑같은 노동력이 들어가거든요, 와이너리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비용이 10억이 들면 2021 빈티지도 10억이 들어요. 그러면 포도밭을 사거나 아니면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 빈티지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19 빈티지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커버를 하고 2021 빈티지도 20 빈티지의 수준으로 맞추거나 그거보다 오히려 가격이 20%, 30% 더 오르는 거죠. 그래야 맞출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빈티지 2022 빈티지가 나올 건데 2022 빈티지는 그나마 수확량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가격을 내리냐? 절대 아니죠. 비조 같은 경우에 2015년 테스팅을 하고 와인이 15니까 괜찮았겠죠. 근데 지금 수준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빈티지 가격을 받았는데 견적이 100%로 오른 거예요.
모든 큐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세조를 우리가 300유로에 받았으면 600유로로 올린 거죠. 그래서 다시 리턴 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만약에 2017 빈티지가 수확량이 좀 늘어나면 가격을 내릴 거니 그냥 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부르고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특히나 탑 생산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인을 컬렉팅하는 사람들은 정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와인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헤지펀드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가격을 사냐면 예를 들어서 샤를라쇼 뭐 알리고때다 처음 출시할 때 샵에서 한 100유로 했어요. 줘? 사요. 몇 병 있어? 12병. 12병 다 주세요. 사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연락해요. 샤를라쇼 좀 구해줘. 야 이거 오늘 150유로 정도 할 것 같은데 다 줘. 또 한 달 뒤에 얼마야? 200유로, 300유로, 400유로. 그래도 다 사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헤지펀드는 와인을 마시질 않잖아요. 그럼 그냥 킵해놓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는 물건이 돌지 않고 가격은 왜? 마셔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부르고뉴 탑 와인들이나 샴페인 중에 하이엔드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겠죠. 그 대체제로 이제 뭐 부르고뉴 사람들도 신대륙의 피노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와인 애호가들도 부르고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론을 간다든가 미국 나파를 갈라든가 아니면 보르도를 간다든가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기후가 더워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게 1년 반,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2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부르고뉴 와인 많이 사라고 했잖아요. 가격 오를 거라고. 그때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가격 오를 거구나. 왜냐면 수요가 돌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탑 생산자들은 거의 저희가 가서 빌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물량 확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심하고, 사실 수입을 저는 이제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와이너리와의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너리하고 컨택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서 한 1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하나 주소를 남길게요. 여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